안녕하세요. 이경락의 진짜 투자 전략 시간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 조정이 다시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리세션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 와일드 리세션이 오냐 아니면 마일드 리세션이 오냐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우려하는 근원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이거죠. 생활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 소비 위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폭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지금 저만 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또 어디 가서 밥 먹는 게 두려워요. 회식하는 게 두렵습니다. 너무 다 비싸졌어요. 어디 고향집에 갔다 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름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걱정이고 다들 그렇습니다.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이 망할 나가야 될 것들은 워낙 다 비싸지는 거죠. 어디 뭐 야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참 심각합니다 지금.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돈을 너무나 뿌려놨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것이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돈 많이 뿌린 것도 일차적인 원인일 수 있죠. 5천조. 코로나 때 미 시장에서 시장에다 뿌린 돈이 5천조래요. 5천조. 기축통화인 달러가 그렇게 시장 전 세계에 뻗어나갔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벤 버냉키 시절에도 그랬어요. 금융 위기 때 벤 버냉키 시대 때도 지금은 파월 의장이지만 그때는 금융위기 때는 벤 버냉키가 의장이었죠. 헬리콥터 벤은 돈을 막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유달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원인 중에 하나를 글로벌화의 흠집이 났다. 이런 거죠. 기존에는 돈을 많이 뿌렸다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더 싼 데 없어? 캄보디아가 더 싸? 캄보디아에서 생산을 하고 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서 생산을 해 나가면서 중국 이렇게 임금이 작은 국가에서 생산을 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했다. 글로벌 시스템의 흠집이 발생했다. 이런 논리가 또 붙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 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전 세계가 돈을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덜 받았던 것은 바로 이거죠. 1991년 구소련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이 이데올로기나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경제의 통합의 시대,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융합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그걸 글로벌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1991년도.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기존에 그런 국가가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싸게 조달하는 방법, 저렴한 인건비로 싼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건 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것들인데요.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은 이런 국가에서 물건을 싸게 생산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미국이나 뭐 우리나 일본과 같은 전 세계 각국 유럽 전역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수요를 또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웬걸 코로나가 딱 걸리게 되니까 재화는 어느 정도 유통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생산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 중에서 누가 일부 뭐 동남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코로나에 걸려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또 며칠 쉬게 되고, 그러면 또 대체 노동력을 찾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다 코로나에 걸리니까 그러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문은 수요는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류에서도 생산에 생산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배 오르고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는 얘기죠. 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글로벌화에 흠집이 발생했고요. 생산과 수요 라인에 흠집이 발생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야기시키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를 쇼티지라고 이야기하죠. 주문했던 것이 밀리면서 계속 쇼티지는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 돈을 돈대로 뿌려놨으니까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공급자적인 문제, 또 유통 라인의 문제,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발생했던 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연되었던 공급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다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끝나야지만 이 인플레이션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힘든 와중에 물류 대란 등등 뭐 쇼티지가 발생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런 우려감들이 팽배하게 글로벌 시장에 먹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또 전쟁까지 터집니다. 원자재 문제가 또 터지죠. 세계 최대의 곡물 창고인 우크라이나와 또 유럽의 주요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러시아와의 전쟁. 불난집에 기름을 퍼붓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은 더 커졌고, 또 하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로 가면 에너지 때문에 10% 넘어갈 수 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 얘기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 20% 넘어갈 수 있다. 에너지 대란이다. 즉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일부는 꺼져줘야지만 유럽의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은 사그라드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분위기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공세가 아니라 수세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격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사일이나 어떤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 압박에 의해서 반도체 뭐 보급 부족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서방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바뀌는 듯한 느낌 최근에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놔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천연가스 문제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만 문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주요 포커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해결책을 많은 부분 찾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세계화의 흠집, 글로벌화의 흠집 문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즉 코로나 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해주게 되면 다시 세계의 유통과 생산은 정상화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주요한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프랑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8월 1일자부터 프랑스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전면 폐지. 자, 프랑스 관광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에서도 피크아웃이 끝났다,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월 16일 날인가요? 시진핑 정권의 3년 임기 연장을 위한 또 어떤 정책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 2년 반 만에 외국인 유학생 입국 허용. 점진적으로 세계 시장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들도 다 달라졌을 겁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독감처럼 다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상 2류로 다루었다가 지금 5류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5류는 독감 정도 수준이에요. 일본도 지금 그러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사라지나 이런 의견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됐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하기로. 이게 참 이상한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싱가포르로 여행을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오기 전에 PCR 검사를 또 받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입국 후 또 검사를 받아요. 참, 거기서 보고 어디서 병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행 갔는데. 근데 별의별 제도가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죠. 입국 후 코로나 검사도 조만간에 폐지가 될 거라고 봐요. 점진적으로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넘어가냐면요. 보건 비상사태 해제 쪽으로 분위기는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모르겠죠, 잘.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약 팔고 있는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냐 아주 약을 신나게 팔고 있는 미국. 미국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또 세계의 경찰, 세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아직까지 입국 금지인데요. 근데 크루즈 관련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CDC에서 코로나 규제 종류 쪽으로 많은 방향을 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원래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이 중간 선거 때 유리한데 지금 민주당 쪽 지지율이 괜찮단 말이에요. 요거를 굳히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필요가 있죠.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 말만 딱딱합니다. 파월이 됐어요. 얼음 파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연준이 너무 늦게 대응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통화 정책은 지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 폭이나.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굳히기에 나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11월 8일 날 있는 민주당,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이 민주당에서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파월이 통화정책은 매파적으로 나가고 재정이나 아니면 정책상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감축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와 같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극약의 처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최선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8일 이전에 지금 뭐 이제 화이자 주가 최근에 슬슬 흘러내리더라고요. 11월 8일 이전에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이에요. 매매하기에도 어렵고.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방향. 민주당 측에서도 시장 여기서 무너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요것도 우리가 계산해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쪽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 쪽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랑 일본이 가장 폐쇄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먼저 근데 일본이 선수 쳐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코로나 쪽을 독감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해외여행지는. 코로나 이후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일본이나 뭐 괌 이런 쪽이겠죠, 가까운데. 저번 설문조사에서 일본이 1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가깝고 또 OTT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도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젊은 세대의 또 로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또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몇 종목 한 네 종목만 추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파라다이스. 오늘 좀 주가가 내려왔을 텐데 이제 방송 도중에 캡처해서 뭐 파라다이스 부산도 있고 파라다이스 그 영종도 호텔도 있고 등등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파라다이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 카지노 좋아하고 또 일본 사람들 또 GKL도 이제 세무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본 사람들 많이 가는 카지노나 또 호텔 쪽이니까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다 경고했다라는 거죠. 이 종목들은. GKL, 파라다이스도 시장 대비해서 경고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일본 쪽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매출의 90%가 일본 쪽에서 찍혔던 진에어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한 종목만 좀 이제 스몰캡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일본 관광객 증가 또 대한민국 일본 방일 증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가 또 JTC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구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와우, 일본에서 정말 많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명세점, 전문 기업 JTC, 신주쿠점 뭐 이렇게 돼 있죠. JTC도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PCR 검사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JTC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뭐 이런 여행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했고 생산이나 공급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한풀 꺾이게 하는 거고 이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또 소비로 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또 전 세계적인 또 소비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또 시장 경제도 좋아질 수 있고 이래저래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 소비 경제 그 침체를 막을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꼭 이뤄져야지만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